70대 후반의 김순자 어르신은 늘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직접 장을 보고 된장찌개를 끓여 손주들을 맞이하셨죠. 하지만 어느 겨울날 작은 미끄러짐 하나로 그 모든 일상이 멈췄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며 식탁에 그릇을 놓으시던 중이었죠. 으악! 아이고, 아이고야. 엉덩이가 허벅지까지 찌릿하네. 나 못 일어나겠네. 순자 어르신은 미끄러운 바닥에 고꾸라지셨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막힐 만큼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당황한 가족은 급히 119에 연락했고 몇 분 뒤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대퇴골 경부골절입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연세를 고려하면 회복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어르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혼자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한 번의 낙상, 단 한 번의 미끄러짐이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순자 어르신은 결국 고관절 골절 판정을 받았고 오랜 시간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걷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어요.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걷는다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독립이자 자존심입니다. 오늘은 그 걷는 자유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관절, 고관절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고관절을 망치는 6가지 요인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하는 습관들이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너무 오래 앉아 계시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TV 앞이나 스마트폰 보느라 의자에 몇 시간씩 앉아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 고관절은 움직임을 먹고 사는 관절이에요. 하루 5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관절도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걷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고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그대로 받아서 쉽게 손상되기 쉬워요. 가벼운 실내 걷기라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셋째,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도 영향을 줍니다. 몸무게가 늘어나면 고관절이 매일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셈이에요. 특히 계단이나 오르막길에서 무리가 더 심하죠. 무게를 줄여주는 식습관과 걷기 병행이 필요합니다. 넷째, 양반다리,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자세는 고관절을 비틀고 무리하게 돌리는 동작이라 오래 지속하면 고관절 모양 자체가 변형될 수 있어요. 바닥보다는 의자에 앉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비타민 D나 칼슘이 부족한 식습관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뼈를 구성하는 2가지 필수 성분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햇빛을 쬐는 시간도 줄고 뼈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식단에서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우유, 멸치, 계란 노른자 잊지 마세요. 여섯째, 고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이 있어도 방치하는 건 위험합니다. 초반에는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조기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 안쪽이 욱신거려서 한동안 그대로 멈춰 있었던 적 있으셨나요? 또는 양말을 신으려다 다리가 잘 안 올라가서 결국 누운 채로 신으신 적은요?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 한쪽이 순간 찌릿해서 혹시 내가 무리했나?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한두 번 그러고 마는 일이 아니라 요즘은 반복적으로 비슷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도 익숙하지 않으세요? 시장에서 장 보고 오셨는데 다리 사이가 당겨서 쉬어야만 했던 날, 양반다리 하고 TV 보다가 일어나려니 허벅지 바깥쪽이 아팠던 기억, 손주가 달려오길래 일어나려다 휘청하면서 중심을 잃을 뻔했던 순간, 그런 순간들이 우리 몸은 이미 고관절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나이 들어서 그렇지 라고 넘기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조기 대응이야말로 걸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셨죠? 무리하면 다칠까? 걱정되시고 또 너무 어려우면 금세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초보자용 고관절 건강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3분이면 충분하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첫 번째,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10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튼튼한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엉덩이를 의자에 살짝 댄 상태에서 등은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살포시 얹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앉았다. 다시 일어나세요.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무릎이 덜덜 떨리면 5회만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번갈아 들어주는 동작이에요. 좌우 10회씩 침대나 매트에 반듯하게 누워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무릎은 쭉 펴도 되고 살짝 구부려도 괜찮아요. 발끝까지 쭉 뻗는 느낌으로 하시면 더 좋아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10회씩 천천히 반복해 주세요. 세 번째,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벌렸다 오므리는 동작이에요. 10회 의자에 앉아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 사이에 가벼운 쿠션이나 베개를 끼웁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벌렸다가 다시 오므리는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은 고관절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데 좋습니다. 네 번째, 벽을 짚고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이에요. 좌우 3회씩 안정감을 위해 벽이나 식탁을 살짝 잡고 서주세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10초간 들어 올린 채 버팁니다. 처음엔 3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보세요. 다섯 번째, 집안에서 천천히 걷는 시간이 중요해요. 5에서 10분 거실, 주방, 복도 어디든 괜찮아요. 벽이나 가구를 손으로 짚고 천천히 걸으세요. 발을 쿵쿵 내딛지 마시고 조용히 착지하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내딥니다. 이것만 해도 고관절 주변 근육이 자극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 계단 오르내리기는 가능하신 분만 천천히 하시면 좋아요. 계단이 있다면 아주 천천히 한두 칸만 오르내리세요. 단 난간은 꼭 잡으시고 무릎에 통증이 있는 날은 쉬는 게 좋습니다. 이 동작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전부 다 못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 이 루틴이 습관이 되면 고관절도 덜 아프고 걷는 것도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운동으로 고관절을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뼈와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이제는 몸을 움직이는 것뿐 아니라 뭘 먹느냐도 함께 챙겨야 할 때입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고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뇌와 몸이 함께 잘 돌아야 해요. 고관절이 튼튼하면 자연스럽게 외출도 늘어나고 걷는 활동이 많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뇌가 자극을 계속 받는다는 건 그만큼 인지 기능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자주 걷고 활동적인 어르신일수록 치매 발생률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움직임이 늘면 대인관계도 유지되고 우울감도 줄어들고 삶에 대한 의욕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걸을 수 있게 지키는 고관절이 단순히 다리 건강이 아니라 두뇌 건강과 정서 안정, 삶 전체의 질까지 좌우하는 열쇠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만큼 무엇을 먹을까도 함께 챙겨야 해요. 운동으로 고관절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힘을 유지해 주는 건 결국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운동이 근육을 단련시킨다면 음식은 그 안을 채워주는 영양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움직일까만큼 무엇을 먹을까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고관절 건강에 꼭 도움이 되는 음식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해요. 칼슘은 뼈의 주재료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얇아지고 부서지기 쉬워지는데요.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칼슘입니다. 우유, 멸치, 두부, 치즈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매일 한 끼는 멸치 볶음이나 두부 반찬을 챙겨 드시면 뼈가 훨씬 튼튼해질 수 있어요. 둘째, 비타민 D도 꼭 챙기셔야 해요.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만들어지지만 요즘처럼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 부족하기 쉬워요. 그래서 연어, 계란 노른자, 버섯 같은 음식을 드시거나 잠깐이라도 햇볕을 쬐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고관절도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은 관절 주변 근육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건 뼈뿐 아니라 근육도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두부, 콩, 닭가슴살,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드셔야 해요.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 고관절 주변 근육이 단단해지고 넘어져도 부상 위험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넷째,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도 필요해요. 고관절 통증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염증입니다. 들기름, 고등어, 아보카도, 브로콜리처럼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식탁에 자주 올려보세요. 특히 들기름은 나물에 살짝 넣어 드셔도 좋고, 고등어는 구이보다 찜으로 드시면 소화도 편하답니다. 마지막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음식은 골고루 자주 조금씩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하루 3끼 중 1끼씩만이라도 뼈에 좋은 식단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뼈는 주사나 약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고관절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고관절이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관리와 운동을 통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이말순 어르신, 지난달보다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되셨어요. 혹시 따로 운동하셨나요? 아이고, 선생님, 그때 알려주신 루틴이요. 매일 아침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방 안에서 걷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좀 몸이 가벼워졌다고나 할까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근육량도 회복되고 있고 고관절 안정성도 좋아졌어요. 계속 이어가시면 큰 수술 없이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말순 어르신은 73세의 고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낙상 후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하루 10분 꾸준히 운동 루틴을 실천하면서 걷는 게 다시 편해지셨죠.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 근력 강화 훈련을 한 어르신들은 통증 민감도가 40% 이상 감소했고 보행 안정성도 뚜렷하게 향상됐습니다. 또한 일본 요코하마 대학 연구팀은 고관절 운동 루틴을 8주간 실천한 65세 이상 시니어 그룹에서 낙상률이 35% 감소했다고 발표했죠. 이처럼 운동과 영양,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만 있다면 고관절은 회복도 가능하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달라지는 삶이 따라옵니다. 이말순 어르신처럼 루틴을 실천한 뒤엔 다시 시장에 가서 직접 장을 보고 공원에서 손주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엔 그저 의자에만 앉아 계시던 분이 다시 햇빛을 쬐며 걸을 수 있게 되면 세상이 다시 넓어지고 삶이 환해지는 걸 느끼신다고 합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내 삶의 풍경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힘이기도 하거든요. 누구나 처음엔 두려워요. 이 나이에 운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음식 하나 바꿔서 뭐가 달라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부터 한 숟가락부터 바꾸다 보면 어느 날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져 있답니다. 고관절은 빠르게 좋아지진 않아도 조금씩 반드시 반응하는 관절이에요. 내가 해낸 변화가 분명히 돌아오니 오늘 단 3분이라도 나를 위해 써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순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아무렇지 않게 마당을 걷고 시장에 장 보러 다녀오고 손주가 부르면 벌떡 일어나 안아주던 그 모든 움직임이요. 그건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유였고 품위였고 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걷는 자유가 한 번의 미끄러짐, 한 번의 낙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발을 옮긴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루를 지탱하는 기본이고 가족의 품 안에 스스로 다가갈 수 있는 힘이고 내 삶의 중심을 내가 붙들 수 있는 마지막 끈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요즘 부쩍 다리가 무겁고 계단이 더 힘들어지셨다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고관절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오늘 단 3분이라도 움직이시고 반찬 하나라도 뼈에 좋은 걸 드셔보세요.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다시 걸을 용기가 됩니다. 투병 중이신 분들도
아직은 괜찮으신 분들도 모두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어요. 하루 3분이면 됩니다. 고관절은 지키는 것이 곧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다리가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에요. 이 나이에 누굴 귀찮게 해 하면서 혼자 참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고관절을 챙기면 나를 위해서도 좋고 가족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걷는다는 건 결국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걷는 삶, 지금부터 함께 지켜봐요. 자, 지금까지 내용이 많았죠?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하나 천천히 짚어볼게요. 첫째, 고관절은 우리 몸의 중심이에요. 걸을 때,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를 때 모두 고관절이 중심 역할을 해요. 이 관절이 약해지면 전체 움직임이 흔들려 버립니다. 둘째,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들면 약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습관, 부족한 관리가 더 큰 원인이에요. 고관절도 노력하면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다리가 뻐근하다, 사타구니가 찌릿하다, 양말 신기 힘들다. 이런 건 고관절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어요. 넷째, 하루 3분이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누워서 다리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 고관절 건강을 지켜줍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해보세요. 다섯째, 음식도 중요해요.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항염식품. 이 네 가지가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매일 반찬 하나라도 고관절을 위한 걸 챙겨보세요. 여섯째, 이미 통증이 있으셔도 늦지 않았어요. 이말순 어르신처럼 매일 10분 운동으로 다시 걷는 분들도 계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곱째, 걷는 자유는 곧 삶의 품위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다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내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에요. 여덟째, 지금부터 함께 해요. 하루 3분, 식단 한 숟가락,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실버 가이드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하며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걷는 게 불편하신 분들,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쉽고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요즘 혹시 무릎이 시큰하거나 자꾸 중심 잡기가 어렵다든가 계단이 너무 부담스럽다든가 그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작은 불편함이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희가 꼭 확인하고 영상으로든 답변으로든 함께 해결해 드릴게요. 우리 실버 가이드는 댓글을 소중히 읽고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며 성장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함께 나누고 함께 지켜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